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을 강의해야 될 이경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처음 하셨던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텐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부동산을 갖다가 공부하는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개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80% 이상이 바로 공법이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부동산 공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뭐라고 쓰여 있다? 쫄지 마라. 쫄아버리면은 일단 겁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쫄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쫄지마 공법.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은 어떤 과목인가? 자, 기본적으로 말이 어렵습니다. 자, 말이 어렵다는 소리는요, 한국어인데 외국어 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영어는 그래도 어디서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들으면은 좀 알아먹는 말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태국어, 아랍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어도 도대체 우리말인데 분명히 우리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왜 공부하기 힘드냐?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책도 두껍고, 도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부 양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법률이 무려 6가지 법률입니다.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비주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자, 이렇게 총 6개 법률인데 그 6개 법률이 뭐 한 20개 조항이냐? 그게 아니에요. 몇백 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요. 이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같은 당이라든가 우리 그 같은 다수당이 뭐 국회에 있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줬다고 해서 정부가 이걸 이행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냐? 당연히 국회에서는 기준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뭐냐? 대통령령에 의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법률에. 그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바로 시행령.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이 바로 이 시행령이라는 것까지 건드려요. 그 밑에 가면은 또 장관들한테 자, 우리 부서는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령이 또 있습니다. 근데 부령까지는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시행령까지는 건드려요. 그러면 법이 하나가 아니라 곱하기 2. 그래서 6, 2, 12 해서 총 12개 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두렵죠. 뭐 다른 법률들은 법 하나만 알면 되고 한두 개 알면 되는데 이건 12개를 알아야 되니까 이 법도 봐야 되고 저 법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 양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양이 많지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단 할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발 꽈락만 넘기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민법 학개론 1차 과목은 2과목 시험을 봐요. 근데 2과목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다.
자, 바보 되는 거죠. 왜? 60점 맞으면 120점만 맞으면 돼요. 근데 100점을 맞게 되면 나머지 한 과목은 20점을 맞은다는 건데 100점, 20점 맞으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왜? 꽈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0점은 넘어야 되거든.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1차 과목의 만점은 80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80점을 맞아서 하나가 80점 맞으면 나머지 하나는 40점 맞으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과목은 한 과목이 100점을 맞게 되면 나머지 두 과목은 40점, 40점만 맞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이라는 점수를 맞게 되면 2차 과목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엄청 커지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동산 공법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얻어야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60점을 맞아야 합격기 내는 거고 40점을 맞아야 꽈락이 넘는 거기 때문에 일단 60점 맞으면은 다행이지만 60점 못 맞은다면 50점 맞았다. 그럼 10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40점 맞았다. 20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35점 맞았다. 그냥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꽈락은 무조건 넘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부동산 공법 너무 싫어. 나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던져버려. 시험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해야 돼. 방법 없어요. 그러면 40점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하기 싫으면 40점까지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있는 순간 4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40점까지는 제 얼굴 보면서 40점은 나왔고, 그 다음이 문제야. 이제 50점, 60점. 자, 요거 문제. 그래서 우리는 60점까지 달려가는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자, 제가 1년의 근거는 이 한 글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문장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자, 힘들어요. 마라톤입니다. 대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맞아라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일단 천천히 가세요. 대신 끝까지 버티세요. 자, 7월이 되든 8월이 되든 공법 몰라도 상관없어. 10월 그 시험 날짜를 그날 공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답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공법이 뭔지를 알고 아, 답이 3번이구나 2번이구나 판단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강의를 처음 할 때마다 고민이 많이 드는 게 뭘 갖고 강의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시험이 어찌 보면은 지금 33회 시험이었는데요. 33년 동안 부동산 공법 중에서 시험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 몇 번 있었겠죠? 그 중에 손에 꼽을 만큼의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다는 것이 이번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이 시험이 손에 꼽을 것만큼 어려웠다는데 맞출 수 없었냐? 그걸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첫 시간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처음 공부하신 분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저런 건데 저렇게 답이 풀려? 라는 것들 좀 인식하시면 되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저거였는데 저걸 놓쳤구나. 저건 저런 식으로 풀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나와 있는 게 33회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때 키워드로 맞춰라. 자,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맞춰라. 자, 키워드로 맞춰라인데요. 제가 앞으로 7월 달부터는 키워드 강의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키워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프린트로 한번 나눠드렸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가 있고 옆에 제가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가 보통 제가 8페이지 A4 용지 4장밖에 안 됩니다. 그 4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시험에 나온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일단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만 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요령만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또 7월 달에 내년 7월 달에 이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가봅니다. 우리가 먼저 41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41번 문제를 잠깐 보게 되면은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이 5번이 옳은 걸 물어봤는데 답이 5번인데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바로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틀린 거 물어봤으면 빨리 틀린 걸 찾으면 되는데 옳은 걸 물어봤다 보니까 옳은 거니까 다 읽어야 돼요. 문장은 길지. 이걸 일일이 틀린 걸 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중요 키워드만 빨리 보고 판단을 해서 내가 아는 것만 챙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답이 5번이었는데요. 제가 키워드를 보시면은요. 키워드의 5번에 용도지역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용도지역에 보시면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제가 키워드를 해가지고 몇 개를 합니다. 그 중에 6번에 가보면은 이런 키워드가 나와 있죠. 어항 선택 전에 도시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항을 선택하기 전에는요. 먼저 도시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항 선택 전에 도시로 가라는데 도시로 가서 결정 고시가 되어버린대요.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어항 선택제는 도시로 갑니다. 어항 선택제는 도시로 갑니다.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7, 8월 달 되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어항 선택 전에는 도시로 가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택이 나와 있죠. 요 택지. 택지는 볼 것 없어요. 다른 거 읽을 게 없다고. 택지는 뭐로 가라고요? 도시로 가라고. 그렇죠? 택지는 도시로 가라고 결정 고시됐잖아. 그러면 택지는 도시로 가라. 택은 도시로 가라. 결정 고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춰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43번을 먼저 볼게요. 43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는 역시 옳은 걸라고 나와 있죠. 옳은 거였는데 답이 2번이었네요. 자, 2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성장관리계획과 관련된 문제인데 성장관리계획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형태인데요. 자, 작년에 시험에서, 올해죠, 올해. 32회. 그러니까 작년 32회고요, 작년에. 올해 33회니까. 작년 32회에서는 앞에 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출제된다면은 이번에는 뒤에 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완화 부분을 넣어놨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고맙게도. 자,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가 있는데요. 자, 건폐율 완화라는 거 보면 계획관리지역, 계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고 그 외에는 30% 이하예요. 자, 건폐율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그 외에는 30% 이하. 이걸 1년 동안 한다고 계속. 자, 근데 2번 문장에 보세요. 2번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나머지는 30% 이하. 그럼 생산녹지지역은 그 외잖아. 그 외에는 몇 프로 이하가 되겠어요? 30% 이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건폐율 완화잖아.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그 외. 그 외에는 몇 프로 이하? 30% 이하. 30% 이하 맞네? 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답을. 자, 44번 문제는요. 44번 문제는 이건 작년에도 출제되고 올해도 출제됐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답이 1번이었는데요. 자, 이게 이런 문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청이 뭔가 개발행위 이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어떤 뜻인지는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 대충 감은 잡겠지만 지금 현재 구시청 자리하고 내가 옮겨갈 신시청 자리하고 땅을 바꿔치기 한다는 문제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14번의 개발행위 허가의 키워드에 제가 7번째 공공시설 귀속이라는 말을 써놓고 거기다 이렇게 써놨죠. 주어가 행정청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가 행정청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득을 받는 사람이 행정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가 누구란 소리예요? 행정청이에요. 주어가 행정청이 나오면 그냥 무상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상입니다. 근데 비행정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리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고 나온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종례라는 글자와 폐지라는 글자, 이 두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상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2번 문장 한번 봐보세요. 2번. 2번에가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느냐? 폐지라는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 폐지가 들어가면은 상당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이게 나오려면은 여기가 행정청이 아닌 게 나와야 된다고. 행정청이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틀린 거 됐으면 바로 2번으로 갈 수 있지만은 자, 문제는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옳은 것은 행정청 나왔으면 그냥 무상.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정청 나오면 무상만 찾으면 돼요. 무상만. 상당이란 말 찾으면 안 되고 그냥 무상이라만 찾으면 돼요. 여기는 상당 나왔으니까 틀리고 여기는 무상 나왔으니까 맞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1년 동안 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는 일단은 하긴 하더라도 어쩔 수 이 양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나올 만한 것으로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요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48번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48번 문제는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기반시설과 관련된. 여기 이제 고맙게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도 보시면은 답은 4번이었는데요. 4번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 15번의 키워드에서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등이라는 글이 나오고요. 여기에 제가 5번째 이 문장을 써놨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은 1년 다음 날 해제되어야 된다고. 자,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은 1년 다음 날에 해제된다는 소리는 1년이 된 다음 날이면 버스 떠나버려요. 그쵸? 그럼 3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3년을 기다릴 수 없어. 왜? 1년 다음 날 해제되는데 뭐 3년에 수립을 해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게임이. 그죠? 1년 다음 날이면 게임 끝나는데 3년을 기다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53번 문장 한번 봐보세요. 자, 53번 문장에도 보시면은 지방공사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된 문제였죠? 자, 근데 토지 상환 채권 문제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도 역시 답은 2번의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답을 어떻게 찾아갔느냐?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34번에 가시면 제가 채권 키워드라고 해서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6번에, 그죠? 6번에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 그렇죠? 자, 무엇은 할 수 없다고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해줬잖아. 가르쳐줬잖아. 이걸 1년 동안 계속 해줬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규모 나왔네? 발행 규모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뒤에 가서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뭘 찾아가야 된다? 키워드를 찾아가야 된다. 이거 다 읽을 시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상환할 토지, 이런 거 언제 읽고 있냐고. 그런 거 읽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뭔 문장이 딱 나왔다 그러면 요 문장에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초를 닦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만 알아두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아두라.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리라 하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고. 자, 역시 56번 문제 보세요. 자, 이 문장도 보시면 조합 문제로서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는데 자, 2번이 왜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모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그쵸? 자, 그런데 32번 도시개발조합 키워드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키워드에 1번에 가서 봤더니 거기 문장에서 키워드에 보시면 조합 설립한테 인가를 받아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인가를 받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뭔가 내용 자체를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A로 인가를 받으면 안 받아죠. 그러니까 B로 인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인가 받았으니까 슬쩍 A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변경을 할 때도 인가를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인가 한번 받으면 계속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변경할 때는 또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인가 받으러 오면은 행정청 입장에서는 짜증날 거 아니야. 바꿀 때마다 인가로 와.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미한 경우가 두 가지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40인데 4가 주된 사무실이고 공은 공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된 사무실을 변경할 때, 사무실 바꿀 때, 내가 여기 사무실에 있다가 다른 동네로 사무실 옮겼어. 이런 사무실 바꿀 때, 공고 방법을 바꿀 때는, 그때는 경미한 경우니까 요 정도는 인가받을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봐보세요. 2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이건 경미한 경우잖아요. 그럼 인가 받겠어요? 신고하면 된다고요. 신고만 하라고.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인가를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낸 연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를 보면요. 60번에도 틀린 거 찾아라 그랬는데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 앞에는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고 또 이제 도시및 주관경 문제.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 계속. 자, 그러면 이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면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자, 조합장이 대의원이 되는지 조합임원이 대의원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계속 공부를 해 나오면서 인식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대의원이 되는지. 그런데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 역시 36번 시행 방법 및 조합 키워드에다가 제가 6번째 이 문장을 써놨어요. 그렇죠? 뭐라고? 조합장만 대의원이라고. 조합장만 대의원. 그리고 가로 열고 써놨죠? 그의 임원은 대의원이 아니라고요. 그럼 조합장만 대의원이고 그의 임원은 대의원이 아니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쵸? 틀렸잖아. 없다니까. 그쵸? 없어.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합장만 대의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준 문장 그대로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 몰라도 돼. 그냥 3번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 답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70번 문제인데요. 70번 문제 형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옳은 거 찾아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70번 문제 어려운데 여기서는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2번.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답 찾아가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는 리모델링 내용도 엄청나게 내용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장이죠. 27번 주택조합 키워드에 보면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면요. 자, 우리가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아파트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6개 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6개 동이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동은 3분의 2만 돼버리면은 반대하는 동이 있을 거 아니야. 106동이 한 3분의 1만 찬성을 해. 3분의 2는 반대를 해버려. 근데 합쳐보니까 3분의 2가 넘어. 그러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의 과반수, 동의 절반은 하나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는
과반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2동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그럼 102동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은 그 102동에 리모델링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지. 3분의 2를. 똑같이. 항상 시작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동별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아닌 거 그랬는데요. 자, 요 문장은 일단은 뭐 문장을 알아야 되냐면 장관들이 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야, 너희들이 나 대신 해줘 라고 위임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반드시 장관한테 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장인데요. 자, 이때는 26번 키워드의 등록 사업자에게 등록 대상에 대해서는 자, 연간 20개 이상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등록을 해야 돼.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합니다.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문장들은 등록의 기준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게 좀 어려웠어요. 74번이. 74번이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어느 동네나 다 있는 거.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다 있는 것들이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있으면 편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는 1종과 2종이 무의미해요. 그렇죠? 1종 시설과 2종 시설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 예전에는 뭐 보면은 뭐 가난한 동네, 부자 동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피자집이 부자 동네는 피자집이 있었지만 가난한 동네는 피자집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다 피자집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미한 건데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형태에서 보게 되면은 도대체 1종이 뭔지 2종이 뭔지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8번 용도 변경 키워드에 제가 세 번째 이렇게 넣어놨어요. 원으로 끝나면 1종이다. 그렇죠? 원으로 끝나면 1종이다. 자, 대신 원으로 끝났는데 병원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1종이 아니다. 그래서 병원이 예외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의료시설인데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이 돼야 돼요. 근데 동물은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 그래서 동물병원만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끝나면은 원으로 끝나면 1종인데 원으로 끝난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 답 4번, 5번밖에 없는 거죠. 원으로 끝난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필요 없는 것,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 그럴 때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리면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77번 문제도 보게 되면요. 여기는 건축법의 문제잖아요. 건축법의 문제에서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 보시면요. 여기는 이걸 근 건데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근데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으는 면적이에요. 우리는 땅이 있으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정해줍니다. 요만큼 면적을 지으세요. 50% 건축물 지으세요. 70%는 건축물 지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70% 건축물 지으세요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다른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포함시켜버린다면은 절대 다른 건 안 만들겠죠. 무조건 건축 면적만 만들려고 하니까. 왜? 뭔가를 빼준다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건축 면적과 관련돼서 이렇게 빼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그 경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시설. 자, 우리가 의료수거함 같은 거, 의료수거함 같은 경우를 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의료수거함 절대 놔둘 수 없겠죠? 음식물 수거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건 빼줘야 돼요. 그리고 착한 일 하는 게 있어요. 착한 일 하는 게 뭐냐면 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울퉁불퉁 위로 올라와 있으면 건축물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안 빼준다 그러면은 절대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소방시설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소방시설로 밖으로 나가는 계단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걸 면적에 포함시켜버린다 그러버리면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 주차로 경사로를 건축 면적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절대 지하 주차로 경사로를 못 만들어요. 누가 그거 만들려고 해서 건물을 만들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빼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면적 계산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런 걸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아시겠죠? 착해서가 아니라 빼주니까 내가 좀 돈 좀 들여가지고 뭐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78번 문제 보면은요, 78번 문제는 바로 이제 여기는 건축법 문제인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땅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고 싶으면, 근데 그 건물을 짓고 싶으면 땅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냥 못 짓죠. 뭐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근데 내가 땅을 하나 샀어요. 땅 사가지고 가서, 자, 여기다가 나이트클럽 만들어도 돼? 라고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안 된대. 그러면 땅 괜히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산 게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땅을 사기 전에 물어보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게 사전결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 나 여기다가 땅 사서 나이트클럽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관공서에서 돼? 라고 하면 그때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제가 물어본 게 뭐였어요? 나 여기다가 나이트클럽 만들어도 돼?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또 어떻게 하느냐? 땅을 고려해야 돼요. 땅이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먼저 땅부터 버려야겠어요. 골라야 됩니다. 그럼 땅을 형질을 바꿔야 되는 거야. 땅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반듯하게 만들 때도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 나 여기다 건물 줘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된대요. 근데 땅을 그러면 반듯하게 손대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안 된대. 그러니까 땅은 못 손댄대. 그런데 건물은 지을 수 있대. 그 소리는 뭐예요? 엿먹으라는 거죠. 그잖아. 이거 엿먹으라는 거지. 그쵸?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1번 허가가 땅의 허가라면 2번 허가가 건축물 허가예요. 그래서 1번 허가를 받고 그 다음 몇 번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2번 허가를 받아야지. 뭐든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1번 허가를 받고 2번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번 허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는 1번 허가는 했다 치고, 아시겠죠? 1번 허가는 했다 치고 이 소리가 준용됐다는 뜻이에요. 했다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허가는 했다고 치고 보조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2번 허가에서 1번 허가, 이것들이 1번 허가예요. 다 땅의 허가니까. 이것들이 했다 치고 하는 거에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의제된다. 했다 치고 본다.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했다 치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땅 고르는 거, 이런 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두 번째는요, 논에다가 심심하니까 저 논을 가리키고 논밭을 가리키면서 야, 여기다 나이트클럽 줘도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미친놈 아니야. 논밭에다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공기관이 돼? 그래요,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자, 한마디로 논밭에도 나이트클럽 지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꾸면. 그걸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에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논밭을 대지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게 전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어장이나 이런 거 하려면 하천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천을 점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전용을 할 때는요, 건드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노선이 보존산지야. 그러니까, 가서 도저히 마지막에 이제 땅이 없을 때 건드는 땅이 보존산지예요. 그러면, 보존산지에다 나이트클럽 줘도 돼? 라고 물어본 게 마지막 노선인데, 자, 근데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아직도 개발할 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존산지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시지역은 그렇지 않죠.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다면 어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산지로 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존산지는 꼭 어디만 가능하다? 도시지역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박스 보면 1번에 전용허가 나와 있죠? 2번에는 점용허가 나와 있죠? 하천. 그리고 3번에는 개발행위허가 나와 있죠? 그리고 4번에 가보면은 보존산지 나와 있어. 근데 보존산지 앞에 가보세요. 도시라고 그랬어? 도시외라고 그랬어? 외라고 그랬잖아. 틀렸잖아. 도시지역만 된다니까? 외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문제를 풀었는가 보세요. 엄청 풀었어요. 이렇게 해도 키워드만 갖고도 툭툭툭 해도 벌써 40점 넘어가 버렸어. 그죠? 키워드만 갖고 툭툭툭 해도 40점 넘어가 버렸다니까 벌써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자체를.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 툭툭툭 풀다 보면 어려운 거 빼버리고 안 풀면 돼. 어려운 것은. 아는 것만 찾아가자는 겁니다. 아는 것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점수 나왔단 말이에요. 고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적을 알아야 100점 백승. 자, 또 다른 방법 시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처음이니까. 우리가요, 어떤 시험이든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객관식 시험이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몇 점만 맞으면 돼요? 평균.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쵸? 60점. 자, 그러면 내가 60점을 맞아야 60점을 맞겠지. 60점 못 맞으면 60점 맞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냐? 이번 33의 기출문제의 정답 개수를 한번 잠깐 보면요. 우리가 총 40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요령이에요. 40문제 나오는데. 그럼 40문제면은 1, 2, 3, 4, 5번 중에 정답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5, 8에 40. 그래서 총 8개씩 정답을 넣다고 볼 수가 있어요. 8개씩. 그러면 한 문제당 우리가 보면은 그 8개, 한 과목에서 8개씩 해가지고 1번이 8개, 2번이 8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통 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 봤더니 이번은 1번이 8개, 2번이 9개가 나왔고 3번 정답이 9개가 나오고 4번이 7개, 5번이 7개였어. 그러니까 딱 2번, 3번이 한 개씩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 5번 정답 개수가 한 개씩 덜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민법도 그래고 학교론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것은 요령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했는데 우리가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는가 봤더니 총 20개가 나왔어. 20개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맞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개가. 이거 몇 번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요. 20개 정답 개수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1번, 2개, 2번, 5개, 3번, 6개, 4번, 2개, 5번, 4개야. 그럼 제일 적게 나온 점수 번호가 몇 번이겠어요? 1번과 4번이에요. 그러면 나는 20개는 알겠는데 나머지 20개는 모르겠어. 그러면 1번으로 다 찍어버리든지 4번으로 다 찍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20개 맞춰놓고 나머지 모르겠다. 그러면 1번으로 냈거나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리 찍어봐. 그랬더니 1번으로 내리 찍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정답 개수가 8개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60점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현재 50점밖에 안 맞았잖아요. 50점밖에 안 맞았는데 8개에서 2개를 빼니까 찍은 게 6개가 맞아버려. 그럼 26개 맞네. 목표 달성해버렸잖아. 2개 다 맞아버렸어요. 그냥 찍어서. 그러니까 1번, 2번 왔다 갔다 찍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한 번으로 내리 찍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없는 번호.
자, 두 번째 4번 선택했잖아요. 4번을 만약에 선택했다 나는. 그러면 4번 정답이 아까 7개였거든. 2개가 정답이었잖아. 그럼 5개 찍은 게 맞은 거야. 그럼 20개 찍어서 5개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20개 맞았고 나머지 20개는 4번으로 다 찍어서 5개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25개 맞았네? 62.5. 목표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만 맞으면, 그죠? 밤 타작만 하면 그러면 60점은 맞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60%를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50%만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그래도 60점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양을 다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야. 막 60% 만들려고, 70% 만들려고, 내가 80% 만들려고, 80% 만들어가지고 60점만 맞았으면, 이건 바보잖아. 50% 만들어가지고 60 맞으면, 이걸 머리 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머리를 써야지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니. 공부를 엄청나게 해놓고 60점 맞아. 이건 바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50%만 알면, 시험에 나올 걸 50%만 알면, 나머지 10%는 찍어서도 맞출 수 있다. 이런 게 요령이에요. 이런 게 요령.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잘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요령이 있어야 돼, 요령.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한번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첫 시간에요. 처음에 막 시작할 때 공법이라는 과목은 제발 쫄지 말아라. 근데 공법은 쫄 수밖에 없는 과목이더라. 그렇죠? 근데 왜 쫄지 않는 경우냐? 저를 만났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용어. 말이 어렵다. 공부하기 힘들다. 공부량이 많다. 제발 꽈락만 넘게 해주세요. 이 4가지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했죠. 근데 방금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갈 수만 있어. 하면 될 것 같아. 자, 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문이 아닌 기술로 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여러분한테 기술을 전파로 온 거야. 기술. 그렇죠? 찍는 기술, 답 찾는 기술, 요거 기술 전파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야. 나한테 기술 배워요. 그럼 제가 기술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거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대신 힘들지 않게. 공법만 공부하십시오. 오직 공법입니다. 공법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면은 1차 과목이 민법 학개론이에요. 2차 과목이 나머지 이제 공법이 되는데 우리는 민계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은. 왜 민계공은 이 3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 3과목의 중요 과목으로 제가 저를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공법 안 해도, 많이 안 해도 충분히 다른 과목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민법 학교는 1차 공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제가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로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자, 왜? 용기 있는 자가 합격점처럼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20개 알고 없는 번호 내리 찍으면 돼요. 그렇죠? 없는 번호. 자, 이번에도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은요. 울었어요. 눈물 돌리신 분도 있고, 여기 좀 아무래도 꽈락 나올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딱 보면 정답이 탁탁탁 보였는데 이제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죠? 막 옳은 것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정도는 아예 그냥 안 봐도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14개를 안 보는 문제 나왔어요. 14개. 그럼 26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였고 그 중에 24개를 맞춰야 되니 2개만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예전에는 30개를 가지고 24개를 맞히는 거였는데 이제는 26개를 가지고 24개를 맞히는 거니까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오고 어려운 게 막 계속 나오니까 막 겁을 먹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죠? 근데 배운 대로만 하세요. 배운 대로만 하세요라고 하니까 일단 찍기는 툭툭툭 찍긴 찍었어. 답이 3번 같아. 2번 같아. 배운 게 2번밖에 없었어. 이렇게 툭툭툭 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잤겠죠. 그죠? 이제 눈물도 흘렸겠다. 이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한숨 푹 자고 이제 일어났겠죠. 일어났는데 점수는 매기 싫은데,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점수를 조용히 이제 맨 거예요. 방 안에 가서. 그죠? 부모, 식구들 모르게 가서 싹 매겠지. 근데 맸는데, 이게 웬걸? 공법을 꽈능 맞을 줄 알았는데, 65점, 70점 나와버린 거야. 왜? 그냥 찍고, 없는 번호 내리 찍어버렸거든. 요령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실행행위를 하는 분들, 많은 80점까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한 7시부터 그냥 문자로 툭툭툭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합격했어요. 선생님 합격했어요. 공법 됐어요. 공법 됐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죠? 한마디로,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가 이게 정답이다, 맞다, 이렇게 해서 맞힌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럼 안심해야 되지. 그러니까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한 18개 정도 있었어. 딱 보면, 이거 답, 이거 답, 이거 답, 딱 한 18개 있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12개밖에 없어요. 그런 문장이. 이게 답, 이게 답, 이게 답. 그럼 12개밖에 없으니까, 꽈락은 16개잖아. 그때는 18개니까 꽈락은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험은 1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4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4개가 과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맞은 거지. 맞고 찍었던 게 맞는 거죠. 찍어서 한 5개 맞고 찍어서 한 6개 맞으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 바로 우리 시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겁을 먹어버리면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그죠? 근데 과감성이 있으면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요 정도 됐으니까 나 이것밖에 모르니까 일단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어. 한 번은 내 찍어야지. 가감하게. 그죠? 가감하게. 근데 어떤 분들은 체크 미리 딱딱딱 해놓고 3번, 2번, 1번 자신 있는 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나서 딱 답안지 넣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2번이 쭉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만 해도 4, 5개 맞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되죠. 그럼 꽈락 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50점이냐 60점이냐 싸움이지. 이번 시험은 또 역시 중개법령이 그나마 효자 과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법은 한 55점 맞았어도 다 합격률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중개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공법에 겁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공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자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하고 1년 동안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말자. 그리고 천천히 오세요. 그렇죠? 천천히. 자, 우리가 시장을 걸어가는데 제가 앞에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 옆에 따르려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보이는 거리. 그죠? 키가 크니까 잘 보일 거예요. 저 뒤에서도. 내가 보이는 거리에서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저기 선생님 간다? 라고 생각. 안 보여버리면 이제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쟤는 계속해서 막 곡선으로 가고 막 골목으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 거고 빨리 달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갈 테니까 다 직선입니다. 직선으로 갈 테니까 그냥 나만 보고 쭉쭉쭉 계속 잘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끝까지, 그죠? 쫄지 말자. 이게 모티브고요. 그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자,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려웠다는데, 그래도 좀, 어쩌고 하다 보면은 저 선생 따라가면 할만하네? 라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도대체 왜 저 6가지 법률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 뭔지, 그리고 부동산 공법에서 6개 법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6개 공부를 왜 공부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